혹시 제품 협찬 받아온 거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은 세안법이냐를 물어볼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내 세안법을 바꿔야 되냐, 내가 세수하는 방법을 고쳐야 되는 사인,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피부가 홍조가 많다거나 내가 계속 피부가 건조해 각질이 많아, 예전에 정말 많이 유행했던 게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고 그리고 세안을 하고 나서 찬물로 모공을 닫는다 라고 하는데, 모공이 무슨 문도 아니고요, 뜨겁고 차갑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모공이 열리고 갑자기 닫히고 하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표원장 김시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찾아주시는 미용병원들 있죠. 보톡스, 필러, 레이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고대의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가정의학과를 전공했고요. 주로 비만 진료를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비만 진료를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피부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또 관심들이 네. 많은데, 이게 이제 세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네.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세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좋은 세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터넷 검색하면은 많이들 보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 딱 나오셔가지고 세안법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안 잘못하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제품을 쓰십시오 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죠. 사실 세수 안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세수 많이 하시죠? 매일매일 하고. 세수는 매일 하죠. 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면서. 근데 내가 세수하는 게 불만이었던 분들이 계신가요? 대부분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게 좋은 세안법이냐를 물어볼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내 세안법을 바꿔야 되냐, 내가 세수하는 방법을 고쳐야 되는 사인,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대부분들은 세수를 잘 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사인이 있는데, 이 4가지 사인이 있었을 때는 내가 세수를 잘못하고 있었나, 좀 바꿔볼까 라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수는 다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사인을 받았을 때 내가 세안을 잘못하고 있었구나라고, 그렇죠.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사인들이 뭔가요? 일단은 첫 번째는 많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겼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홍조가 생기고 홍조가 계속 오랫동안 갈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에 트러블, 뾰루질하죠, 그런 것들이 종종 날 때,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피부가 많이 칙칙할 때, 이럴 때는 내가 세안법을 좀 바꿔봐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세안법이 고쳐야 되는 이유, 세안법이 문제인 경우가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좀 많이 달라요. 남녀 세안. 예, 조금 다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 사실 저도 그래요. 그냥 비누 하나만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빨 빼고는 다 써요. 저는 그렇거든요. 맞아요. 많이들 그러세요. 그냥 하나 있으면은 이게 물비누든 그냥 아니면 덩어리 비누든 아니면 하다못해 빨래 비누라도 그냥 하나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씁니다. 심지어 샴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하죠. 이만 빼고 다 써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리고 반대로 여성분들은 너무 많이 씻어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피부 트러블 때문에 오셨는데 보니까는 근본은 하나야, 너무 많이 씻었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세안 좀 줄이실 수 있어요? 라고 해결책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많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각질이 많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피부에 각질층이라고 있어요. 이 각질층이 건강하게 튼튼한 상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각질층이 너무 제거가 많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각질층이 벗겨지고 나니까 외부에 조그만 자극이 와도 피부에 홍조가 와요. 그래서 각질이 많이 생기고 건조해지고 피부가 홍조가 생기고 이것들이 한 덩어리로 묶여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세안을 조금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보통 어떻게 세안하나 확인해 보면은 스크럽 제품들 있죠. 피부 각질 벗기는 스크럽 제품들을 가끔씩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굉장히 강하게 많이 쓰시거나 세안력이 강한 제품들, 세수하고 나면은 피부가 뽀덕뽀덕 그냥 아주 잘 기름기가 하나도 없이 다 벗겨져 나가는 약 알칼리성 제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피부가 홍조가 많다거나 내가 계속 피부가 건조해 각질이 많아,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보습도 신경을 쓰셔야겠지만은 그거에 앞서서 내 피부에 각질층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세안을 조금 더 적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녁에만 조금 부드럽게, 그리고 약산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안하고 나면은 뭔가 남아있는 것처럼 약간 미끌미끌하게 남아있는 느낌이 들 텐데 이 상태가 딱 좋습니다. 그 정도로만 세안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냥 맹물로만 씻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 가끔 보니까는 저녁에 바세린을 잔뜩 바르고 주무신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침에도 세안제를 이용해서 세안하셔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녁 세안하시고 나서 집에서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으면은 그냥 맹물로만 씻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벗겨진 각질층이 좀 재생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피부의 트러블, 뾰루지가 막 난다든지 피부 톤이 계속 좀 많이 칙칙하다, 피부 톤이 어두워진다, 그런 분들은 세안을 너무 안 하셔서 세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안 횟수가 세안 횟수라든지 아니면 세안의 강도, 가장 흔한 경우가 메이크업하고 나서나 아니면 선크림 바르고 나서 저녁 때 이걸 잘 제거를 하지 못한 상태, 겉으로는 대충 세수를 한다 하더라도 모공 안에 깊숙하게 들어있는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게 계속 쌓이면은, 모공이 막히면은 그게 이제 생기는 게 뾰루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때 모공이 막히면서 생기는 제일 흔한 트러블이 여드름이고요. 그래서 그런 뾰루지나 여드름이 많이 난다, 피부 톤이 좀 어둡다 하는 분들은 각질이 제대로 잘 제거가 안 됐을 때, 각질은 계속 생겨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 제거가 안 됐을 때에는 피부 톤이 좀 많이 어두워지게 되겠죠. 그런 분들은 저녁 세안을 하실 때 그냥 아무 제품 쓰지 마시고 폼 클렌징 같은 거, 남자분들은 안 써본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냥 진짜 비누만으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제품들 많아요. 혹시 제품 협찬 받아온 거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예, 인터넷 검색하면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폼 클렌저 같은 것들 꼭 한번 써보시는 거, 그리고 그 메이크업 리무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네요. 피부가 민감하고 각질이 많이 벗겨지는 경우에는 사실 네. 세안을 좀 줄이거나 좀 연하게 해야 된다. 네. 반대로 얼굴에 뭐가 많이 나거나 문제점이 네. 발생했을 때는 네. 세안을 잘못하고 있으니 좀 더 딥 클렌징을 해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딥 클렌징을 할 경우에 폼 클렌징도 있지만 오일도 있거든요. 이 두 개는 좀 차이가 있나요? 오일은 보통은 그 리무버라고 얘기를 하죠. 메이크업 리무버. 화장하는 분들은 많이 써보셨을 텐데 얘는 세정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 성분들을 녹여서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오일 성분의 리무버 같은 것들은 발라서 한번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안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폼 클렌징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쓰고 그냥 놔두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네. 물의 온도예요. 찬물 세안도 있고 뜨거운 물 세안도 있고 네. 미온수 세안도 있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예? 온도는 어떻게 우리가 예전에 정말 많이 유행했던 게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고 그리고 세안을 하고 나서 찬물로 모공을 닫는다 라고 하는데, 모공이 무슨 문도 아니고요. 뜨겁고 차갑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모공이 열리고 갑자기 닫히고 하지 않거든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거는, 차가운 거는 근데 조금 덜한다. 근데 너무 뜨거운 거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을 강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미온수, 미지근한 온도, 얼굴에 닿았을 때 온도가 잘 안 느껴지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의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얼굴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뜨거운 물은 꼭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 좋고, 차가운 물 같은 경우는 세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세정 효과가 없습니다. 경험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차가운 물로 하면은 비누도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세정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온수로 하고, 미온수 하고 나서 마지막 hen금 정도로 뭐 찬물로 잠깐 한다,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세안을 이렇게만 하면 피부과 갈 필요가 없다. 제가 크게 두 종류로 말씀드렸죠. 네. 너무 많이 씻어서 문제, 너무 안 씻어서 문제. 자, 일단 얼굴에 갑자기 홍조가 생겼다, 아니면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분들은 지금 하시고 있는 세안만 멈춰도 굳이 피부과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굴에 트러블이나 뾰루지가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은 저녁에 화장만 정확하게 잘 지우는 세안을 하셔도 피부과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